자, 마침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시정 연설도 잠시 후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2조 규모의 추경 시정 연설입니다. 원래 대통령이 하시는 건데 지금 권한대행이 하게 됐죠. 이건 46년 만에 대행 체제 시정 연설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연설 아니냐라며 이 침묵 항의 시위를 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걸 두고서도 또 갑론을박이 당내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굳이 대행이 시정 연설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당내의 어떤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마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와 관련된 얘기를 밝혔는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불출마 선언하라라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요구를 했군요. 자, 뭐 망상을 벌이라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깜냥도 안 된다라면서 굉장히 상당한 견제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두 번째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전통시장을 갔을 때 상당히 많은 주변 인파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도직구쇼에서 어떤 비디오 판독으로 주목했던 장면이 있었죠. 군번된 거 말고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인들에게 환대를 받은 한덕수 대행. 자, 이렇게 악수하는 것까지는 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애기볼을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터치를 많이 했다는 거. 요건 약간 대권주자 행보가 아니냐 그런 관측들에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유일한 보수 진영의 또 주자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침 각 국민의힘의 주자들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입장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가 글을 올렸는데 한덕수 대행과의 이 단일화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조금 전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계엄을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저와 완전히 생각이 같다. 나랑 완전 생각 같다. 그냥 생각 같다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생각이 같다라고 한 것은 이건 단일화의 어떤 여지를 시사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완전 같다. 그냥 같다도 아니라 완전 같다. 자, 성치훈 정책위 부장이십니다. 정책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의 여지를 열어놨어요.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다. 완전 같다. 그 목적으로 저 메시지 올린 것 같은데 전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메시지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왜냐면은 탄핵 정국에서 비상계엄 이후 한동훈 후보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가 저는 한한 체제로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거든요. 헌법에도 없는 국무총리와 집권여당 대표가 나라를 잠시 이끌겠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한동훈 후보가 그 비상계엄 정국에서 가장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라고 좀 보기 때문에 굳이 저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겠는가.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어떻게 보면 대놓고 대권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동훈 후보가 본인은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하는 걸 목표로 나가면 됩니다.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할 생각이 없어? 그럼 찍어주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굳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나도 열려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올리는 게 저는 굳이 이 상황에서 필요했는가? 저는 많은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 행보에 대해서 군번을 읊고 하는 행보에 대해서 저거 전 분명히 준비된 거잖아요. 저는 뭐 군번을 당연히 전역한 지가 아직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외우고 있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역하신 지 60년, 70년이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춘 부장 어디예요? 군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그 육군 병장에 강원도 화천에서 나왔습니다. 성춘 병장 군번 03-7608-382호입니다. 저거 분명히 60년, 70년 된 거는 대권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 부장? 당연히 이거 딱 누르면 버튼 누르면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군번인데 저는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 행사 가기 전에 나 군대 가까운 거 얘기해야지 군번 분명히 외우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그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학벌도 좋으시고 그래서 전역한 지 60년이 되셨는데 외우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천재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역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희 동네 해병대 전후에 계시거든요. 해병대 전후에 그 형님들 다 이제
70대 형님들인데 해병대잖아요. 해병대는 뭔가 다 나와. 평생 군번 다 나와. 아니, 해병대 근데- 형들 풀면 다 나와요. 근데 네, 죄송해요. 말 끊어서 이게 죄송해요. 그 군번을 외우고 있는 어. 거하고 현장에서 말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그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잖아요. 네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이 다 붙은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뭐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그 의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다 준비된 기획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 시기에는 군 생활도 한 3년 하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했기 때문에 더 기억력이 오래 남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또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근데 한미연합사도 방문할 수 있고 전통시장도 방문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왜냐면 권한대행이잖아요. 할 수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그럼 국무총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저는 권한대행도 한다면 그러면 저는 뭐 비난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 역할이 뭐냐?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국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한 번도 안 나오셨잖아요. 다 불출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은 다 내팽개 쳐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만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권 행보하는 거 아니냐, 대권 노름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획된 이런 일정들을 국무총리로서의 일을 하시면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일을 안 하실 거면은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들으셨듯이 야당에서는 굉장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권 일각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들에게 빅텐트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어떤 합리적인 비판 내면에는 이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견제론도 들어있다라는 시선도 많은데 안용환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 저렇게 강력한 아주 거친 어투를 쓰면서 뭐 공격을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이야기겠지요. 상대가 만만히 보이면은 그래 차라리 너가 나오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견제를 안 한다. 오히려 아유 나와 주십시오. 잘하고 있네요 이러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가장 강력한 후보로 보는 것이죠. 지금 경기든 무슨 경쟁이든 이렇습니다. 우세한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재는 가장 우세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 맞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보더라도 그런 후보는 현 상황이 이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뭐 박사학위 논문에도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후보를 결정을 하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보 아직 결정 못했다고 응답하는 분들은 대개 무당층이고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를 보면 한 달 전에 우세했던 후보가 이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엎어치는 경우는 뭐냐? 판이 흔들릴 경우에 지금은 한덕수 후보라는 또 현 권한대행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현재 판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판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판이 뭐냐? 빅텐트 또는 뭐 한덕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한동훈 후보가 뭐 빅텐트 단일화도 나설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여당 내에서의 빅텐트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준표 후보의 반응이 어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덕수 뭐 빅텐트 대상 아니다, 단일화 대상 아니다, 이준석과 하겠다 했다가 바뀐 이유는 지지층 내부에서 그래 혼자 그냥 고집 부리면서 혼자 먹고 살겠다는 거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왔을 겁니다. 아, 너 혼자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네네.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도 나 단일화 없다라고 했다가 그럼 지지층 내부의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당선되면 이제 국민의힘당이 후보로 선정이 되면은 혼자 그래서 독주하겠다, 네. 단일화를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사람 후보 내보내야지라는 당원들의 요구 그런 희망에 밀린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 저는 반응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대행의 행보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발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장 현재 24일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협상 결과를 진두지휘해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나오면요. 저도 행정부에 있어봤지만 부처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굉장히 큽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외교는 외교부, 뭐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이런 간격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은 지금 총리 권한대행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마지막 소임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이것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이번 한미 협상은 서로의 판을 깔아놓는 판입니다. 그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판을 깔아놓은 과정을 총지휘할 수 있는 것은 총리밖에 없고 권한대행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다음 주 중에는 의사표현이 나올지 거치에 대한 의사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은 육군 병장 출신 07-760-2913 군번 김진앵커가 진행하는 김진애 도식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